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유보 통합과 관련된 질문들. 네, 이거는 2023년 1월 30일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발표된 것을 제가 일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보 통합과 관련돼서 어떠한 질문들이 있는지, 네, 이런 질문들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만 3세 에서부터 만 5세만 통합하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왜 굳이 만 0세부터 5세를 대상으로 통합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일부에서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의견들도 있었고요. 우리가 누리 과정을 우리가 교육 과정으로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유치원에 3, 5세, 어린이집에 3, 5세는 그렇게 해서 교육 과정이 통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보 통합도 3세부터 5세만 통합하자. 그런 의견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 연령을 모두 통합하겠다. 대상을 0세부터 5세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대답은 교육과 돌봄의 국가적 책임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또 영유아 발달의 어떤 연속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유보 통합의 대상을 0세부터 5세까지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보면 생애 초기에 교육권에 대한 그런 관심이 증가하고 또 취학 전에 영유아에 대한 어떤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유보 통합을 이룬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0세부터 우리가 정책 대상으로 우리가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네스코에도 우리가 기초교육 단계를 0세부터 취학 전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유보 통합의 연령은 0세부터 5세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만 5세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만 5세를 또 0세부터 만 5세를 통합한 대상으로 하게 되면 그럼 만 0세부터 2세가 유치원에 다닐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죠. 자, 우리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을 하게 되면 이제 연령을 통합을 하게 되겠죠. 네, 기관도 통합을 하겠지만 연령도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 교육 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유보 통합의 정책 대상이 바로 0세부터 5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 통합 추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통합 기관의 모델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이 이제 마련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새로운 통합 기관에서 기관별에 따라서 만 4세부터 5세 반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 또 0세부터 2세만 운영하는 기관, 또는 0세부터 5세까지 운영하는 기관, 아주 다양한 그런 어떤 기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도 지금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어떤 인구 구조라든가 또는 기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학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통합된 그런 어떤 기관에서는 0세부터 5세를 다 운영을 해도 되고요. 또는 우리가 4세, 5세만 운영을 해도 됩니다. 또는 0세부터 2세만 운영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0세부터 2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정 어린이집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어진다라는 거야. 결국 우리가 어떤 0세부터 5세까지라고 하면 유치원도 그쵸? 유치원에서도 우리가 통합이 되어지면 0세부터 2세도 다 유치원에 다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답을 했고요. 또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 설치를 위한 훈련 재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해당 훈령은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유보통합추진위원회라든가 또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훈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바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마련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 추진 중에서는 우리가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하겠다. 그리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것도 좀 걱정입니다. 충분히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이 되어진 그런 어떤 추진이 되어질까?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탁상행론이 의해서 어떤 이론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 정책이 수립될까 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자, 세 번째, 교사들의 우려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게 지금 교사들이거든요. 물론 원장님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교사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 교사대로,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집 교사대로 지금 데모하고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좋아요, 우리는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찬반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현장의 어떤 지금 혼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영유아 교육 돌봄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현 정부가 지향하는 이 공정성의 가치와 또 우리 아이들의 중심에 두고 교사와 함께 소통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겠습니다. 요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교사들이 어떤 걸 우려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를 하지 않았죠. 결국 소통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겠다라고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는 대답을 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유보 통합을 하면 바로 통합되는 것인가요? 예, 유보 통합이 되면 교사 자격이 바로 통합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죠.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제일 궁금한 겁니다. 유보 통합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의 질을 개선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26년이 됐듯 우리가 자격 기준 양성 체계는 26년도부터 한다라고 했고요. 2단계에서 우리가 통합이 되는 건 25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그 교사 자격이 딱 통합된 교사 자격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양성 체계가 유보 통합의 기준으로 하는 우리가 학과 중심으로 대학교에서 학과 중심으로 이제 양성을 하고 그 양성 과정을 이수한 졸업을 한 사람은 교사 자격을 주겠죠. 그 전에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어수선할 것 같아요. 유치원 교사가 있고 보육 교사 있고 그다음에 통합된 그런 어떤 학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거기를 졸업한 그다음에 우리가 통합된 보육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통합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 교사대로 보육 교사는 보육 교사대로 그 자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교사는 교육 돌봄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주체인 만큼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학부모 안심의 관점에서 교사 자격이라든가 양성 체계의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사 자격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성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야. 지금 이제 추진위원단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보 통합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22년도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약 15조가 소요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약 5조, 어린이집은 10조.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지금 굉장히 많죠. 숫자가 막 4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에. 그다음에 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보 통합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는 교육부 지원이라든가 교사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환경 개선이라든가 기관 운영 지원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보통합 추진단에서 구체적인 소요 예산을 이제 마련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통합이 되는 시점에서는 15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2년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25년도에 통합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26년도 양성 체계 뭐 이렇게 다 하게 되면 지금보다 15조보다 훨씬 더 많은 뭐 17조, 18조 이상의 소요되는 재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예산의 조달 방안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재원은 관리체계 통합전인 2024년까지 우리가 1단계에서 유아교육 특별회계와 그다음에 복지부의 국공이라든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유보통합 추진위원단에서 복지부의 국고라든가 그다음에 지자체 지원비를 이관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체계가 통합이 되는 2025년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죠. 여기에서는 이제 통합된 재원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운용을 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이라든가 국회라든가 그다음에 재정
행정 당국이라든가 지자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유보 통합에 대한 예산을 조달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고 활용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유보통합 관련 해외 정책 사례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지금 이제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는 이원화를 일원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일원화된 체계의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완전 통합이 된 나라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대상 연령은 0세부터 6세입니다. 근데 부분 통합이 있습니다. 부분 통합. 그래서 다양한 기관을 운영을 하게 되는 그래서 교육부에 하겠지만 부분 통합하는 그래서 뉴질랜드, 영국, 덴마크가 여기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원화 체계가 되어 있는 근데 이원화 체계가 연령을 분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병행하거나 중복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든가 독일, 멕시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다음에 홍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부 복지부로 나뉘어서 복지부에서는 연령이 낮은 그런 아이들을 연령별로 분류를 해서 복지부에 맡고 그다음에 만 3세가 넘는 그런 유아들의 연령은 교육부에서 맡고 그래서 연령을 분류해서 이원화로 나가는 그런 나라가 있고요. 또는 병행하거나 중복되는 나라들이 있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이죠. 0세부터 5세까지 다 맡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유아들만 맡고 있죠. 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일본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문부성이라든가 후생성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미국은 주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주에 따라.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0세부터 4세까지 맡고 어린 연령이죠. 그다음 교육부에서는 3세부터 5세까지. 그래서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K1 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죠. 어쨌든 유보 통합에 관련된 다른 나라는 어떤가? 예, 일원화된 나라도 있고 이원화된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일원화된 체제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다른 나라는 어떤가? 왜 유보 통합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냥 유치원에서 3호세 하고 어린이집에서는 0호세 지금처럼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격차 해소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교사 양성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자격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비를 하면 되는데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는 어떤가 이렇게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상 우리가 1월 30일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유보 통합과 관련된 그런 질문과 답을 여러분들한테 드렸고요. 이 답은 제가 드리는 답이 아니라 정부에서 드린 답입니다. 그 외에 더 궁금증은 앞으로 진행이 되어 가면서 아마도 그때그때 많은 그 질문들이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많은 목소리들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답변을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다음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진행되기를 바라고 지금 사실은 유보통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유아입니다. 영유아를 위해서 유보통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수요자 중심, 영유아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유보통합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급자 중심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교사들을 위한 그런 어떤 통합 모델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자라든가 그다음에 교직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통합이 되는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뭐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라면 유보 통합이 그냥 겉으로만 무늬만 통합이 된 거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우리가 영유아하고 부모를 제외한 보육교직원 또는 유치원의 어떤 교직원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만약 문제가 된다라면 이거는 올바른 통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유보 통합이 과연 바람직한지, 과연 옳은 건지, 그렇다라면 우리가 더 바른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통합이 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유보 통합 추진위원단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심사숙고하게 물론 알아요. 유보 통합 영유아 중심이다. 가장 중요한 건 영유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유아도 중요하고 학부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직원들 그다음에 기관 중심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통합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굉장히 많은 통합이 되고 나서도 되고 나서 오히려 더 또 어수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에게 우리가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죠. 네, 책임감을 가지고, 네, 윤리적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보 통합에 관련된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